2절 리스트 컬렉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죠. 자, 리스트 컬렉션. 자, 리스트 컬렉션은 뭐냐면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컬렉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징과 주요 메소드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특징은 자, 인덱스로 관리를 하고요. 중복해서 객체를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자, 0, 1, 2 이게 바로 인덱스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인덱스에 객체를 저장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실제 객체가 저장되는 것은 아니고요. 객체의 생성 번지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것을 이제 객체가 저장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객체의 번지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1번 인덱스와 2번 인덱스를 보게 되면 자, 똑같은 객체의 번지를 가질 수 있다. 결국 1 인덱스와 2 인덱스는 같은 객체를 저장한다 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 컬렉션은 인덱스로 자, 객체를 관리를 하는데 중복해서 객체 저장이 가능하다. 자, 이와 같이 중복해서 객체 저장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고요.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는 array 리스트, vector, linked 리스트가 있습니다. 자, 주요 메소드를 볼까요? 자, 객체를 추가를 할 때는 add, set 메소드를 이용할 수 있고요. 객체를 검색을 할 때는 contains, get, is empty, size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객체를 삭제를 할 때는 clear, remove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add 메소드를 보면요. add 메소드는 주어진 객체를, 즉 여기 매개값으로 주어진 객체를 비어있는 맨 끝에 추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0번, 1번, 2번에 객체가 저장이 되어 있고 3번에 객체가 저장이 되어 있지 않다면 자, add 메소드는 이 매개값으로 주어진 객체를 3번에 저장을 합니다. 성공적으로 저장을 했을 경우에는 true를 리턴을 해요. 자, 두 번째 add는 바로 삽입입니다. 주어진 인덱스에 자, 요 객체를 삽입을 한다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0번, 1번, 2번에 이렇게 객체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내가 1번에 새로운 객체를 저장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 자, 바로 요 자리에 삽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2가 되고 2번은 3번이 돼서 이렇게 하나씩 밀려나는 거예요. 하나씩 밀려나고 여기에 새로운 공간이 생겨서 1번 인덱스에 객체가 저장이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add는 자, 지금 두 개가 오버로딩이 되어 있는데 자, 인덱스가 첫 번째 매개값으로 오게 되면은 자, 요거는 삽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첫 번째 매개값이 객체가 오면 맨 끝에 객체가 추가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et이라고 하는 메소드는요. 자, 어떤 인덱스에 저장된 객체를 교체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에 있는 저장된 객체가 있다면 자, 요 객체로 대체를 하는 거죠. 자, 객체를 검색을 할 때는요. 자, contains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contains는 자, 이거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자, 컬렉션에서 자, 저장되어 있는 자, 객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객체가 저장이 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게 객체 A, 객체 B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자, 여기 객체 B를 넣어주면 자, 객체 B가 지금 현재 저장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얘는 true를 리턴을 하고요. 근데 여기에 객체 C를 넣게 되면은 객체 C는 지금 저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false를 리턴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 가장 많이 쓰는 메소드인데요.
자, 주어진 인덱스에 저장되어 있는 객체를 리턴합니다. 예를 들어서 get 0을 주게 되면은 객체 A가 리턴되고요. get 2를 주게 되면 객체 B가 리턴이 됩니다. 자, is empty 요거는 컬렉션 전체가 비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건데요. 비어 있다면 true, 비어 있지 않다면 false를 리턴을 합니다. 자, int size 이것도 많이 사용이 되는 건데요. 자, 이 컬렉션 안에 저장되어 있는 총 객체 수가 몇 개냐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덱스로 이렇게 저장된 객체가 몇 개냐예요. 만약에 0, 1, 2만 저장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이즈는 3이 나옵니다. 자, 동일한 객체가 다른 인덱스에 저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 인덱스로 자, 개수를 세알리기 때문에 자, 객체가 두 개, 실제는 두 개지만 실제 세 인덱스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즈는 3이 나옵니다. 자, 객체 삭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클리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클리어는 자, 이 컬렉션 안에 저장된 모든 객체를 다 삭제를 해버리는 거고요. 자, 특정 인덱스에 있는 객체를 삭제하고 싶다면 자, remov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emove에 인덱스 번호를 주게 되면은 해당 객체가 삭제가 되고 그 삭제된 객체가 리턴이 됩니다. 자, remove가 하나 오버로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remove는 주어진 인덱스에 있는 객체를 삭제하는 거고요. 이 remove는 이 객체가 만약에 저장이 되어 있다면 이 컬렉션에 만약에 객체 A가 저장이 되어 있다면 자, 객체 A를 주게 되면은 이 객체 A가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덱스를 알고 있다 그러면은 요 메소드를 사용해서 삭제를 하면 되고요. 자, 인덱스 대신에 객체를 알고 있다면은 이 메소드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만약에 1번하고 2번이 동일한 객체 B를 저장하고 있다면 remove 객체 B 이렇게 하게 되면 1번도 지워지고 2번도 지워지겠죠. 그럼 코드를 보면서 리스트 컬렉션의 사용 방법을 보기로 하죠. 자, 객체를 추가, 찾기, 삭제를 하기 위한 코드인데요. 자, 이와 같이 리스트라고 하는 자, 인터페이스를 선언을 했어요. 자, 여기서 제네릭 타입이 사용됐는데요. 자, 리스트 스트링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 리스트가 저장하는 객체 타입이 자, 스트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림을 그려 볼까요? 자, 리스트는 인덱스로 관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0번 인덱스에 저장하는 객체가 바로 스트링 객체라는 그런 뜻이에요. 1번 인덱스에 저장되는 객체도 역시 스트링 객체고 2번 인덱스도 마찬가지 다 스트링 객체가 저장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리스트 컬렉션 객체가 와야 되는데 자, 이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 자, 다음 페이지에서 보기로 하고요. 일단 리스트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로 자, 이 객체를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수를 선언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자, 그러면 객체 하나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요. 자, add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는데 자, 저장 객체가 스트링 타입이니까 이렇게 문자열로 이렇게 주게 되면 자, 여기에 홍길동이 저장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add 이렇게 해서 1 이렇게 하고 신용권 이렇게 주게 되면 1 인덱스 위치에 이 문자열이 삽입이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 0, 자, 1, 2라고 하는 자, 요 리스트 컬렉션에 현재 객체가 스트링 객체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면 만약에 이거를 실행을 했다면 바로 이 자리에 삽입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2가 되고 얘는 3이 되어서 이 사이에 자, 1이라는 인덱스가 만들어지면서 신용권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삽입입니다. 이거는 맨 끝에 추가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 이와 같이 자,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1번 인덱스 자, 요거는 없다고 보고요. 1번 인덱스 위치에 있는 이 스트링 객체를 찾아오고 싶다. 그러면 이제 get 메소드로 자, 1이라는 인덱스를 주면 바로 이 객체, 스트링 객체를 리턴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remove 0 이거는 뭐냐면 0번에 저장되어 있는 바로 이 객체를 삭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객체를 삭제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0번 인덱스에 있는 객체가 삭제가 되면요. 이 뒤에 있는 객체들, 자, 이렇게 3번 인덱스까지 이렇게 줘 볼게요. 자, 만약에 0번 인덱스에 객체를 삭제를 했다. 그럼 이걸 이제 삭제하잖아요. 그러면은 요 다음 인덱스가 이렇게 앞으로 땡겨옵니다. 땡겨와서 자, 1번 인덱스에 저장된 객체가 0번 인덱스에 들어가게 되고요. 2번 인덱스에 저장된 객체가 1번 인덱스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한 칸씩 앞으로 다 땡겨서 이렇게 다시 배열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remove는 인덱스로 지울 수도 물론 있지만 이와 같이 객체를 직접 이용해서 지울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요 이름의 스트링 객체가 만약에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었다. 그러면은 자, remove에서 요 스트링을 삭제하게 되면 요게 삭제가 되는 효과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추가하고 검색하고 이제 삭제를 해봤는데요. 자, 전체 객체를 대상으로 반복해서 작업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되어 있는 객체가 예를 들어서 10개다 라고 한다면 자, 다시 한 그림을 그려보죠. 자, 저장되어 있는 객체가 10개다. 그래서 0, 1, 2 이렇게 해서 자, 총 9인덱스까지 자, 객체가 다 저장이 되어 있다면 자, 이 객체들을 한 번씩 가지고 와서 뭔가를 처리를 하고 싶다면 자, 이렇게 이제 작성할 수 있다. 자, 포문을 이용을 하는데요. 자, 여기 전체에 저장되어 있는 객체 수를 알려고 그러면 여러분 size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size 메소드는 저장된 객체 수, 즉 객체가 저장된 마지막 인덱스 번호까지 해서 인덱스 수를 이제 세알린 건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이 9인덱스까지 객체가 저장이 되어 있다면 이 사이즈는 자 10이 나옵니다. 10개니까. 그래서 포문이 자 i가 0에서부터 자 i가 리스트의 사이즈보다 적을 때까지 돌아라 했으니까 결국 0부터 9까지 i가 자 변화를 하겠죠. 한번 돌 때마다 i가 1씩 증가하니까. 그래서 0, 1, 2 해서 한 번씩 포문이 돌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객체를 이제 하나씩 가져와야 되는데, 자, get을 이용해서 이 i의 값을 주면 되겠죠. 뭐 처음에는 0일 테니까 이제 이 객체를 가지고 오겠죠. 만약 이 객체가 스트링이라 그러면은 자, 스트링으로 얻으면 되겠죠. 자, 여기 이제 요소가 스트링 타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get i 하게 되면 스트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for가 여러분이 10번 돌면서 i가 0에서 9까지 변하죠. 그럼 여기 있는 객체들을 한 번씩 다 여기에 저장해서 이제 사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이 밑에는 향상된 포문을 이용을 한 건데요. 자, 요 자리에 여러분이 collection 객체가 이제 대입이 되고요. 자, 요 자리에는 컬렉션에서 하나를 가져온 객체를 저장하는 변수인데요. 자, 이 리스트가 스트링이라고 하는 요소를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리스트에서 요소를 하나 가져와서 스트링에 대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str을 이용을 해서 이제 포문에서 하나씩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나 여러분이 이 코드나 자,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객체를 하나씩 가져와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ArrayList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하죠. 자, ArrayList는요, 자, 이와 같이 자,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new 해서 자, ArrayList라고 하는 생성자를 호출해서 객체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요때 e는 자, 이 컬렉션에 저장할 수 있는 객체의 타입을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자, 문자열을 저장을 하고 싶다면 자, 요 자리에는 스트링이 오면 되고요. 자, 이 자리에 멤버 객체를 저장을 하고 싶다면 멤버라고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입 파라미터에 여러분이 저장할 객체의 타입을 주시면 됩니다. 자, ArrayList는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했기 때문에 자, 리스트 인터페이스 변수에 자,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때 이도 마찬가지로 실제 여기에 지정한 자, 객체의 타입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스트는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자, ArrayList로 자, ArrayList는 자, 이렇게 객체로 만들어지면 기본적으로 10개의 객체를 저장할 수 있는 자, 이런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0개를 저장할 수 있는 내부 배열이 생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인덱스 번호가 0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쭉 자, 나열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는 현재 객체가 없는 상태, 즉 null 상태가 됩니다. 자, 저장 용량을 보게 되면 자, capacity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객체를 처음 만들게 되면 자, 10개의 객체를 저장할 수 있는 자, 저장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고요. 자, 처음 만들 때 여러분이 10개가 아니라 내가 30개의 객체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ArrayList 생성자에 자, 30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트링이 주어졌기 때문에 결국 스트링 객체를 30개를 저장할 수 있는 자,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 29번까지 인덱스가 만들어지겠죠. 자, 저장 용량을 초과한 객체들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만약에 이렇게 ArrayList를 만들었다면 자, 0에서 9 인덱스까지 이렇게 공간이 생성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 여러분이 객체를 저장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다 객체를 저장을 하고 자, 이제 11번째 객체를 저장을 하게 되면요. 자, 저장 공간이 자동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지울게요. 지우고 10개의 객체를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자, 이와 같이 자, 0에서 9 인덱스까지 객체가 쭉 저장이 될 겁니다. 근데 11번째 객체가 저장이 되면요. 다시 10개의 저장 공간이 또 생성이 돼요. 그래서 10번 인덱스, 11번 인덱스 해서 총 19번 인덱스까지 늘어나게 되고요. 자, 여기에 11번째 객체가 저장이 돼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자, 크기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배열하고 다른 점이죠. 자, 객체를 제거하게 되면은 자, 어떻게 될까? 자, 예를 들어서 0, 1, 2, 3에서 자, 인덱스 9까지 객체가 다 저장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만약에 내가 4번 인덱스에 있는 객체를 제거를 했다. 자, 리무브에서 삭제했다. 그러면은
바로 이 뒤에 있는 객체들이 한 칸씩 앞으로 당겨 옵니다. 그래서 인덱스 번호가 이제 5번이 4번으로, 자, 6번이 5번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9번이 8번으로 되면서 마지막 9번이 자, 비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중간에 하나를 삭제하게 되면 뒤에 있는 객체들이 한 칸씩 앞으로 자, 당겨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레이 리스트를 이용해서 예제를 작성해 보도록 하죠. 자, 15장의 첫 번째 자, 예제니까요. 15장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5로 줄게요. 자, 패키지를 하나 만들게요. 패키지 이름은 섹션 02에 이그잼 01 어레이 리스트라고 주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자, 클래스 이름은 어레이 리스트 example이라고 주겠습니다.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할게요. 자, 먼저 자,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작성을 하는데요. 자, 스트링 객체를 저장할 컬렉션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스트링이라고 제네릭 타입 파라미터를 지정을 해주고요. 자, 리스트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이제 구형 클래스로부터 컬렉션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구형 클래스는 array list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new array list. 자, 저장되는 객체의 타입이 스트링이니까요. 타입 파라미터로 자, 스트링을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와 array list는 java.util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임포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Ctrl Shift O 해서 java.util에 자, 리스트를 임포트 해주고요. 자, 자동적으로 array 리스트도 임포트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array 리스트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capacity는 10이죠. 즉, 저장할 수 있는 객체가 10개까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list.add 이렇게 주고요. 자, java라고 이렇게 주게 되면 자, 이 add 메소드는 자, 비어있는 마지막 인덱스에 자, 이 스트링 객체를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 저장하는 거니까 0번 인덱스에 java라고 하는 스트링 객체가 저장이 될 겁니다. 이번에는 또 add 이렇게 해서 jdbc라고 주겠습니다. 자, jdbc라는 문자열이 1번 인덱스에 저장이 되겠죠. 자, 그리고 list.add 자, 이번에는 servlet JSP라는 문자열을 2번 인덱스에 저장을 할 거고요. 자, list.add 이번에는 2라고 하는 인덱스를 주고요. 데이터베이스라고 이렇게 줘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0번 인덱스에 자바가 저장되어 있고 1번 인덱스에 JDBC가 저장이 되어 있고 2번 인덱스에 servlet JSP가 저장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2번 인덱스 위치에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겠다. 이렇게 두면 바로 현재 2번 인덱스에 저장되어 있는 이 문자열이 3번 인덱스에 저장이 되고 2번 인덱스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저장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list add 이렇게 주고 자, iBatis라고 주겠습니다. 그럼 iBatis라는 문자열은 몇 번 인덱스에 저장이 될까요? 그래서 0, 1, 2, 3.
자, 이제 4번 인덱스에 저장될 차례죠. 그래서 4번 인덱스에 i바티스가 저장이 될 겁니다. 자, 저장된 객체의 총수를 얻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int size는 list.size 이렇게 size 메소드를 호출하면 저장된 객체의 총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system.out.println 해서 자, 총 객체 수를 출력을 해 볼 건데요. 그래서 사이즈를 주면 되겠죠. 자, 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해보면 총 객체 수는 5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죠. 자, 이번에는 지정한 인덱스에 자, 객체를 찾아와 보죠. 그래서 string skill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요. 자, list collection에서 인덱스 2 위치에 저장된 객체를 가져와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덱스 2 위치에 저장된 객체는 자,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되겠네요. 그죠? 결국은 데이터베이스가 리턴되어서 자, 여기에 저장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출력을 한번 해보면 system.out.println 해서 이 인덱스에 있는 저장된 객체는 자,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본 거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개행을 해주고요. 자, 이번에는 컬렉션에 저장된 전체 객체를 한 번씩 가지고 와서 자,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int i는 0, i는 list.size 보다 이제 적을 때까지 도는 거죠. i++. 자, 사이즈는 5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아까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i는 0에서 4까지 도는데요. 자, 인덱스 번호는 0, 1, 자, 2, 3, 4죠. 그래서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i는 0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해당 인덱스의 객체를 얻어오기 위해서 자, list.get을 사용해서 자, i를 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객체를 출력을 한번 해볼 건데요. i 인덱스에 자, 저장이 되어 있는 자, 객체를 출력을 한번 해볼 건데요. str이죠. 예. 자, i가 빠졌군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저장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0 인덱스에는 자바 쭉 해서 4 인덱스는 i바티스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개행을 해주고요. 자, 이번에는 삭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list.remove 2라고 줬어요. 그러면 2번 인덱스에 있는 객체를 삭제해라 이 말이죠. 그럼 현재 2번 인덱스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삭제하게 되면 이 3번 인덱스에 있는 이 객체가 2번 인덱스에 저장이 되고 4번 인덱스에 있는 i바티즈가 3번 인덱스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한 칸씩 땡겨오게 됩니다. 자,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코드를 다시 한번 여기서 작성을 해보면 되겠네요.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번이 삭제가 되니까 자, 2번 위치에는 이제 서블릿 JSP, 그 다음에 3번 위치에서는 아이바티스가 한 칸씩 땡겨와서 저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list.remove 이렇게 해서 또 이 인덱스를 지워 봤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또 이거를 지웠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저장을 하고요. 또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인덱스로 객체를 지우지 않고요. 객체로 직접 삭제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remove 자, i바티스라고 주게 되면 자, i바티스라고 하는 문자열이 자, 저장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i바티스를 이제 지우겠다는 이야기인데 i바티스가 어떤 인덱스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i바티스라는 객체가 있다면 삭제를 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를 보면 i바티스가 이 인덱스에 최종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결국 이거를 지우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정된 객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자, 리스트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불특정 다수의 요소를 저장을 할 때는 자, 이전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자, new array list를 직접 만들어서 add라는 메소드로 이제 추가를 해야 되는데 자, 고정된 객체들로 구성된 리스트를 만들 때는 오히려 add 메소드를 사용하는 게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간편하게 자, arrays라고 하는 바로 이 클래스에 자, asList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자, 고정된 객체들로 구성된 리스트를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리스트라는 인터페이스 변수를 선언하고요. 자, 요 자리에는 자, 리스트 안에 저장될 객체 타입을 넣어 주시면 되고요. 자, arrays의 asList 다음에 자, 여기에는 t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자, 매개 값을 자, 나열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를 보면서 이해를 해 보죠. 자, 리스트에 자, 스트링 객체를 저장을 해서 컬렉션을 생성하고 싶다는 이야기고요. 자, 이와 같이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자, arrays 이렇게 주고 asList 한 다음에 바로 요 지정한 타입의 값을 이렇게 주면 결국 3개로 구성된 컬렉션을 얻을 수 있다. 자, 인덱스는 0, 그 다음에 1, 자, 2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자, 여기에 홍길동, 그 다음에 여기에 신용권, 그 다음에 여기에 감자바가 저장되어 있는 이런 컬렉션을 자,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포문을 이용을 해서 자, 이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는 자, 객체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그래서 홍길동을 처음 가지고 와서 여기 저장하고 자, 사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돌면 그 다음에는 신용권을 가져와서 또 출력하고 또 돌면 이제 감자벌을 가지고 와서 이제 출력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어떤 타입이 지정되느냐에 따라서 결국 여기 매개값의 타입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이 주어지는 타입을 이제 잘 설정해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자, 리스트에 내가 인티저 객체를 저장하고 싶다. 그래서 인티저라고 지정을 했다면 asList에는 자, 정수를 이렇게 값으로 제공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런 정수들이 자, 래핑이 되어서 인티저 객체로 만들어진 다음에 자, 요 자리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포문을 이용해서 자, 이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는 하나를 가지고 와서 자, 출력을 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자, 자동 언박싱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여기에 저장된 것은 인티저 객체인데 자, 인티저 객체가 나오면서
int 타입으로 타입 변환이 된 거죠. 그래서 자동 언박싱이 된 거예요. 자, 반대로 여기 쓰는 int 값이 여기 저장되기 위해서는 인티저 객체로 박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 박싱이 이제 여기서 일어납니다. 고정된 객체들로 구성된 리스트를 간편하게 만드는 예제를 만들어 보기로 하죠.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은 arrays as list example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해 줄게요. 자, 여기서 자, 스트링 객체로 구성된 자, array list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먼저 list 인터페이스 타입을 선언하고요. 자, arrays as list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자, 이제 값들을 뒤집어 넣어주면 되죠. 홍길동, 그 다음에 신용권, 자, 그 다음에 감자바. 자,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O 해서 자, java.utility-list를 추가를 해주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자, 생성하게 되면 자, 내부적으로는 ArrayList라는 객체가 만들어지고요. add 메소드로 각각 3번 객체를 저장한 효과와 동일한 효과를 자,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3개의 문자열을 저장한 리스트를 이제 얻은 거예요. 자, 그러면 향상된 포문을 이용해서 자, 이들 요소를 하나씩 가져와서 이제 출력을 해 보도록 하죠. for 자, string name 자, list 1 이렇게 해주고요. 자, system.out.println 주고 자, name을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해 보면 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홍길동을 가지고 와서 출력하고 자, 그 다음에 신용권을 가지고 와서 출력했죠. 자, 이번에는 자, 다른 객체를 저장하는 자, 리스트 컬렉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인티지라고 줄게요. 자, list 2 이렇게 주고 arrays as list 이렇게 줄 건데요. 인티저라고 하는 객체를 저장하는 자, 리스트 컬렉션인데 자, 여기에 그러면은 자, 객체는 인티저 객체로 이렇게 주는 게 원래 정석이에요. 여기 1 new integer 2 그 다음에 new integer 3 이렇게 주는 게 정석인데 자, 귀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동 박싱을 이용을 할 건데 자, 그냥 정수값을 주게 되면 내부적으로 인티저 객체가 만들어지고요. 자, 리스트 컬렉션에 저장이 됩니다. 자, 포문을 이용을 해서 자, 이 리스트 안에 있는 인티저 객체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자, 출력을 해 볼 건데요. 자, 정식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인티저 자, value는 자, list2 자, 이렇게 원래 하는 게 정석인데 자, 인티저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객체고 이제 실제 계산에 사용될 때는 보통 int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여기서 인티저 대신에 int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자, 그 이유는 자, 여기에서 인티저 객체를 하나 가지고 와서 자동 언박싱 한 다음에 자, 여기에 int 값을 대입을 해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요. 그래서 value 값을 출력을 해보면 자, 이렇게 자, 하나하나씩을 가지고 와서 자, 출력한 것을 볼 수 있죠.
이번에는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벡터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벡터 클래스를 이용해서 자, 이와 같이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자, 인터페이스 리스트에 이제 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전 페이지에서 이 자리 어레이 리스트가 왔었죠. 그래서 벡터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타입 파라미터는 결국 벡터에 들어가는 자, 저장되는 객체의 타입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벡터나 어레이 리스트나 사용 방법은 똑같은데요. 이제 차이점은 자, 벡터 같은 경우에는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어레이 리스트는 멀티 스레드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 자,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레이 리스트는 보통 싱글 스레드에서 사용이 되고요. 자, 벡터는 멀티 스레드에서 사용이 되는데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서 이해를 해보죠. 자, 벡터는 스레드 동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복수의 스레드가 동시에 벡터에 접근해서 객체를 추가, 삭제하더라도 스레드에 안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이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 자, add 메소드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자, 벡터 같은 경우에는요. 자, 똑같은 add 메소드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synchronized라고 하는 키워드가 붙어 있어요. 자,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자,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자, 이 add라는 메소드를 하나의 스레드가 자, 실행하면 자,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이 add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하나의 스레드가 실행하게 되면 다른 스레드는 이 add를 실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synchronize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스레드에서 설명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synchronize 메소드가 되면은 자, 여러 스레드가 실행되는 환경에서 하나의 스레드가 이걸 실행하고 있으면 다른 스레드는 이걸 실행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게 필요하냐? 그 이유는 두 스레드가 동시에 어떤 객체를 저장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자, 어떤 스레드부터 먼저 처리할 것이냐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0번 인덱스에 객체를 저장을 하겠다 해서 두 스레드가 동시에 add 메소드를 호출했다. 그럼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한 번에 하나씩의 스레드만이 자, 이 add를 호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자, 벡터를 사용하는 것이 스레드에 안전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싱글 스레드 환경에서는 벡터보다는 오히려 어레이 리스트가 좀 더 빠른 성능을 낼 거예요. 왜냐하면 동기화 처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여러분이 인덱스로 객체를 관리하고 싶을 경우에는 자, 벡터 클래스를 이용해서 리스트 컬렉션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벡터를 이용한 예제를 작성해 보도록 하죠. 자,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패키지 이름은 example2에 벡터라고 줄게요.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자, 클래스 이름은 벡터 example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할게요. 자, 벡터를 이용해서 컬렉션을 생성하는 방법은 어레이 리스트를 생성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클래스 이름만 벡터만 넣어주면 됩니다. 자, 리스트, 자, 보드, 자, 리스트, 이꼴, 자, 구형 클래스를 이제 벡터를 쓰는 거죠. 벡터, 보드, 자,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벡터도 인덱스로
객체를 이제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리스트 계열 컬렉션이기 때문에. 자, 저장되는 객체의 타입은 자, 보드라고 하는 객체인데요. 우리가 보드라는 클래스를 이제 만들지 않았잖아요. 이제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죠? 자, 컨트롤 시프트 O 해서 일단 리스트를 자, 임포트를 해주고요. 자, 벡터도 같이 임포트 되네요. 자, 이제 보드라고 하는 클래스를 자, 생성을 할 건데요. 자, 보드라고 하는 클래스는 자,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자, 소스에서 가져와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드.java를 열어보면 자, 이와 같이 자, subject 자, 보드 하게 되면 게시물이죠. 게시물. 그래서 게시물의 제목, 그 다음에 게시물의 내용, 그 다음에 글쓴이. 자, 이거를 이제 필드로 선언하고요. 자, 생성자에다가 자, 외부에서 이들 값을 받아서 자, 필드의 초기 값으로 이제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벡터 이그젬플로 다시 오셔서 자, 벡터에 자, 3개의 자, 3개 말고 한 5개 정도 주장을 할게요. 그래서 5개의 보드 객체를 차례대로 주장을 해 보겠습니다. new 보드 자, 제목 1 자, 그 다음에 내용 1 그 다음에 글쓴이 1 이렇게 해서 자, 하나를 저장을 하고요. 자, 여기 보드니까 결국 보드 객체를 이제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까지를 카피를 해서 4개를 자, 더 추가하고요. 자, 제목이 내용이 글쓴이 2 제목 3 내용 3 글쓴이 3 이렇게 해서 자, 번호만 바꿔줍니다. 지금은 5개의 보드 객체가 이제 벡터에 저장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자, list.remove 해서 자, 2번 인덱스의 객체를 제거했다. 자, 2번 인덱스는 결국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제거했다는 이야기고. 자, 다시 remove 해서 3번 인덱스를 제거를 하는데 자, 2번 인덱스가 제거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되겠죠. 얘가 제거되면 얘가 이제 2번이 되겠죠. 그래서 3번 인덱스를 제거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요거를 제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벡터에 저장되어 있는 바로 보드 객체를 출력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for int i는 0 자, i는 list.size 자, 그 다음에 플러스 i++ 자, 이렇게 해서 자, 벡터에 있는 객체를 하나씩 가져와서 자, 출력을 해 볼 건데 자, i번째 객체를 가져오기 위해서 i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i번째의 보드 객체를 얻어오는 코드인데요. 그래서 이 코드 대신에 여러분 이렇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보드 자, 리스트 자, 이렇게 작성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차피 리스트에서 하나를 꺼잡아 와서 여기다 대입하고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나 자, 똑같은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i번째 보드 객체를 가지고 와서 출력을 해줄 건데요. 그래서 먼저 제목부터 출력하고요. board.subject 자, 플러스 자, 템만큼 띄워주고 그 다음에 내용 컨텐트를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또 템만큼 띄워주고 board.writer 글쓴이를 출력을 해줍니다. 자,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3, 4가 생략된 이유는 바로 remove 2 하면서 얘가 자, 삭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remove 3 하면서 자, 얘가 삭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개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세 번째 구현 클래스인 linked list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inked list를 객체를 생성할 때는 array list나 벡터처럼 기본 생성자를 이용을 해서 객체를 만들면 되는데요. 자, 타입 파라미터 자리에는 저장될 객체의 타입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리스트 인터페이스에 대입을 이제 하면 되는데요. 자, 특징은 인접 참조를 링크해서 체인처럼 관리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요소를 보면은 자, 이 요소의 자, 참조는 앞에 있는 요소 그리고 뒤에 있는 요소를 가지는데요. 그래서 이 요소 하나만을 봤을 때는 내 앞에 누가 있고 내 뒤에 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장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 요소가 저장하는 객체를 이렇게 참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각각의 요소는 앞에가 누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가 누가 있고 라고 하는 이런 참조가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체인처럼 전체 요소가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앞에는 0 인덱스, 그 다음에 1 인덱스, 2 인덱스 이런 식으로 인덱스가 부여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구조는요. 자, 객체를 삭제를 한다든지 객체를 특정 인덱스에 삽입을 한다든지 할 때 매우 유리한 컬렉션인데요. 자,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요소를 제가 삭제를 할 경우에는요. 이 세 번째 요소에서 이전에 대한 참조 그리고 다음에 대한 참조를 끊어버리고요. 마찬가지로 이전에서는 이 다음 참조를 끊고 자, 이 요소는 이전 요소에 대한 참조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 이거 다음에 이거를 지정을 해주고요. 얘는 내 이전의 요소로 이거를 지정함으로 해서 새로운 링크를 만들면 되죠. 자, 그럼 결국 이 부분의 링크만 수정이 되면 되고 나머지 요소에 대한 링크는 수정할 필요가 없겠죠. 자, array list나 벡터 같은 경우에는요. 중간에 요소가 하나 삭제가 되면 이 뒤에 있는 요소들이 전부 다 하나씩 땡겨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linked list 같은 경우에는 뒤에 요소는 그대로 링크를 유지를 한 채 남아 있고요. 이 부분만 빠지거나 또는 추가되는 바로 이 부분만 여러분이 링크를 재수정하면 됩니다. 자, 만약에 추가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추가가 되면 자, 이렇게 여러분이 새로운 자, 링크를 만들어 주면 되죠. 이렇게 링크를 새로 만들어 주면 되기 때문에 자, 제거와 자, 추가를 함으로 해서 자, 수정되는 부분이 최소화가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뒤에 부분은 자,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삽입이 되거나 삭제가 될 경우에 자, 다른 컬렉션보다는 좀 더 빠른 성능을 냅니다.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하는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패키지 이름은 이그잼 3에 linked list라고 주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건데요. 자, 클래스 이름은 linked list example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메인 메소드를 체크를 할게요. 자, 이번 예제에서는요, array list와 linked list의 성능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rray list의 0번째 인덱스에
자, 10,000개의 요소를 계속 삽입을 해 볼 거고요. 링크드 리스트도 0번 인덱스에 10,000개의 요소를 계속 삽입해 볼 겁니다.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가 걸리는 시간, 그리고 링크드 리스트가 걸리는 시간을 조사해서 어떤 게 더 빠른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어레이 리스트부터 생성을 해 볼게요. 자, 리스트 1 이렇게 주고 new array list, 자, 이렇게 생성을 하고요. 자, 컨트롤 시프트 O 해서 java.utilist를 임포트 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링크드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이렇게 스트링 객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 다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했기 때문에 사용 방법은 똑같습니다. 내부 저장 구조만 다를 뿐이죠. 자, 롱 타입에 변수를 두 개 선언할 건데요. 하나는 start time 이고, 자, 또 하나는 end time 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자, 시작할 때 시간을 한번 측정을 해서 저장을 하고요. 자, 끝나게 되면은 끝나는 시간을 저장을 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변수를 하나 선언했습니다. 자, 이제 start time에, 자, 시작 시간을 저장을 할 건데요. 자, system.nanotime을 줘서, 자, nanotime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문을 이용을 해서, 자, int i는 0, 자, i는, 자, 만보다 적을 경우 계속 돌도록 이제 하는 거죠. 결국 이제 10,000번을 계속 루핑을 하는 겁니다. 자, 한 번씩 돌 때마다 리스트 1에 add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0번 인덱스에, 자, 문자열을 이제 저장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문자열은, 자, i를 문자열로 만들어서, 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번 인덱스에 계속 그 스트링 객체가 이제 삽입이 되는 거죠. 자, 포문이 10,000번 다 돌고 나서, 자, end time을, 자, 기록을 하는데, 자, system. 역시 nanotime을 줍니다. 그럼 결국 이것을 실행을 했을 경우에 걸린 시간은, 자, start time 빼기, 자, 반대군요. end time 빼기 start time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자, 여기에 array list 걸린 시간 이렇게 주고요. 자, 여기다가, 자, end time 빼기 start time을 넣어서, 자,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해 보면, 자, 지금 이 정도의 나노초가 소요된 거죠. 자, 이번에는, 자, 똑같은 방법으로, 자, 링크드 리스트에 0번 인덱스에 10,000개의 객체를 삽입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복사를 해서 여러분이, 자,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자, 이거는 똑같고요. 자, 이 부분은, 자, list2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list2가 링크드 리스트니까요. 자, 그래서 end time을 구해서 링크드 리스트가 걸린 시간 해서 end time 빼기 start time을 줬어요. 자,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array list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걸렸지만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빠르게 삽입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의 한 5배 정도가 차이 나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실행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요.
자, 이와 같이 특정 위치에 객체를 삽입하거나 또는 특정 위치에 객체를 제거할 경우에는요, 어레이 리스트나 벡터보다는 자, 링크드 리스트가 훨씬 더 빠른 성능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